요번에는 요 사진으로 라우에서 보정을 해서 포토샵으로 불러서 리사이즈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것도 오래된 사진입니다. 10년 넘은 전에 그 봉평 메밀 축제할 때 갔던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노출을 조금 줘야 되겠죠. 만약 노출을 이렇게 주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노출을 조금만 이렇게 주고, 이 사실 뒷배경이 나타나는 것보다 요 부분만 좀 더 그 조명하는 요 부분만 요런 거죠. 요런 것만 나타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밝은 영역을 이렇게 줄여줘도 이렇게 요 부분이 날아간 게 이제 디테일하게 살아나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저 뒤에 부분도 살짝 질감만 나타나게끔 이렇게 살짝 해주고, 자, 마스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요 부분이 요게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저기 하잖아요. 요 부분을 그 진짜 쌀같이 딱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고,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런 정도만 해줘도 되잖아요. 자, 여기서 마스크로 갑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잡고 이렇게 해줘.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만약 내가 이렇게 여기서 환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환하게 해줬고, 여기 쪽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긁어주죠. 이렇게 봐봐요. 자, 한 번 긁을 때, 두 번 긁을 때 다르죠. 오케이. 자, 이렇게 긁고, 이렇게 긁고, 이렇게 긁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금 더 노출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조명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여러 번 이렇게 해주면 그만큼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어둡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만. 그래서 여기만 어둡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 만약에 요 가서 마스크를 반전을 시키면 이쪽에 적용됐던 게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시키고요. 이렇게 해놓고 마스크 추가를 합니다.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만 이렇게 한번 긁어볼게요. 그리고 거기를 어둡게 해줍니다. 자, 그죠? 밝았다는 게 안 보이죠, 잘? 자, 어두운 영역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요. 여기서 검정 영역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요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적용이 되죠? 디테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부분. 이렇게. 여기도 여기 전기줄 있던 거 안 보이죠? 오히려 이렇게 적용이 싹 됩니다. 자, 마스크로 여기를 적용했던 마스크 그 농도가 여기 지금 이 포인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긁으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죠. 적용이 돼서 여기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있던 사진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빛과 그 메밀밭의 그 뽀얀 그 부분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살려내는 거죠. 다른데 상관없이 그 부분만 살려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좀 더 이렇게 만져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 창으로 옵니다. 일반 창 어딘지 아시죠?
여기입니다. 상단, 우측 상단. 일반 창으로 와서 요거를 클릭하면 일반 창이 탁 뜨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만약에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요거 기본 창을 클릭하면은 여기 바로 딱 씁니다. 네, 이렇게 썼죠. 이렇게 바로 쓰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또 만져줘야 되겠죠. 부드럽게. 조금 저 전기줄을 보이면 전기줄은 이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빙량도 살짝 올려주고 어둡게 조금 더 거꾸로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검정색은 조금 더 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디헤이즈를 살짝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이제 포토샵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딱 누르고 여기서 물론 아까 거기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해주는 것도 이렇게 지우는 것들이죠. 이거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 여기서 해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스팟 쪽으로 가서 여기서 클릭해서 이쪽 클릭하면 이렇게 싹 지워지는데 이제 요렇게 지워졌을 때 가운 다른 것도 지워졌잖아요. 빛도 그랬을 때 패치 도구로 여기만 이렇게 잡아서 여기와 같은 부분으로 옮겨주면 그게 여기 와서 착 붙죠. 이렇게 물론 이거를 전기줄 줄이는데도 전기줄 없애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서 요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든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요것도 살짝 밑으로 와주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지 않게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죠? 포토샵 기본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거는 옆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붙이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거 갖다 붙이고 또 패치 도구를 해도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거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이런 건 이렇게 해갖고 다른 데로 없애고 옆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비슷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서 해주면 거기 가서 딱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포토샵은 이 자체적으로 어떤 저걸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색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디폴트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색장 외에는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우리 노을이나 실제로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갔다가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색장 외에는 적용을 못하니까 이게 그 색감만 적용을 하지만 여기서 요 부드러운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거기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없애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없애버리고 또 잘못 없앴어 그러면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선이 나타나는 걸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가 있는데 움직이기 귀찮으면 컨트롤 0 깡 누르면 가운데로 딱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다 된 거죠. 됐는데 이제 이걸 크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컨트롤 2에서 합치고 다시 이제 컨트롤 어떻게 크롭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크롭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없는데 안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요 조명이 나오는 부분은 요만큼 넣고 옆에서 차가 안 나오면 R 컨트롤 R 누르면 없어집니다. 컨트롤 R 다시 누르면 이 포지션이 나오죠. 요 숫자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마우스를 대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없애야 되겠다. 밑에는 뭐 괜찮다.
그러면 이쪽도 괜찮다. 그럼 요만큼만 크롭을 하는데, 사진이 요거 이제 저는 크롭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크롭 도구, 요 옆에 도구가 있죠. 요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거 사용하세요. 크롭 도구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이 사각 요 툴을 사용해도 좋고요. 요 사각 툴을 클릭을 하면 요 위에 이 속성이 바뀝니다. 요 이동 툴을 클릭하면 이 속성이 바뀌죠.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속성 창이거든요. 요게 속성 창인데, 요 속성 창이 내가 이걸 누르면 요거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그죠? 요걸 누르면 요거에 대한 속성이 나오죠. 밑에 만약 이 브러쉬를 좀 브러쉬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각 툴을 이렇게 하면 원형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어요. 있을 때 패드 값을 자르는데 선명하게 안 자르고 선택하는데, 거기를 패드 값을 주고 싶다면 여기서 픽셀로 몇 픽셀 주면 그것만큼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 표준, 요 스타일, 요거는 이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요 스타일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고정 B가 있죠. 3:2 보통 사진이잖아요. 이건 3:2가 지금 아니죠. 자를 게. 여기서 선택을 3:2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만큼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3:2로 놓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요 3:2로 딱 이렇게 딱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6:9로 자를 때도 여기다 16, 9 이렇게 해놓고 또 한번 16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16:9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3:2로 할 것이냐, 16:9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프리로 그냥 표준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놓고 쫙 드래그를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프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착 맞춰갖고 이미지에 가서, 요 이미지 아시죠, 여러분? 요 이미지 여기 가서 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자르기 클릭하면 탁 잘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원어치에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때는 이동 툴이라고 하죠. 요 이동 툴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대면 마우스가 바뀌죠. 요때 클릭해서 딱 드래그해서 올리면은 위로 쏙 들어가죠. 이것도 클릭해서 옆으로 쪽 집어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작업이 이제 완료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알트 I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줄이면 됩니다. 여기서 요 파란 창, 만약 세로로 했다면 이제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가로 사진은 폭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1920 이렇게 한번 치면 됩니다. 옛날에는 한 번에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면 막 색이 좀 뭉친다, 좀 이상하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워낙 좋아지고 앱도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에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여기서 사이즈 줄이거나, 또는 뭐 변경시키고 싶을 때, 해상도 변경시키고 싶을 때 여기서 변경을 합니다. 확인하면은 1920으로 딱 되죠.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하는데, 이제 저장할 때는 여기 이제 컨트롤 2로 다 잡아서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하면 JPG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JPG로 나오는데 이제 이대로 저장을 하면 돼요. 이대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라우로 꺼내서 요즘 이제 새로운 저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게 안 되죠. 대용량 TIF, 여러분들 포토샵 파일, 요거는
요거 저장을, 이걸로 저장을 만약 하면, 다음에 내가 여지껏 보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나중에 꺼내서 다시 거기서부터 보정을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완성됐다라고 생각되면은 JPG나 이제 만약에 어디 전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TIF로 저장을 해서 보내면 전송 중에 손실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하는데 이건 워낙 용량이 커요. 하는데 여기서 4번으로 저장을 누르기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어떤가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 JPG로 이렇게 변환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뭐 움직이는 사진에 GIF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려면 요 GIF로 저장을 하고 요 JPG로 클릭하면 JPG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만일 또 여기서 내가 다른 이름을 저장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JPG로 저장하고 싶을 때 4번 저장을 요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아까는 여기에 포토샵 파일이 떴었잖아요. 바로 JPG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복사라고 하는 거 클릭해갖고 지우면 되고요. 이렇게 지워놓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요 저장하는 거 꾹 누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요 저장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폴더 찾아서 내가 나 이거 문서에다 저장하겠다면 문서 여기 문서 창에다가 새로 뭐 만들어서 하시든가 또는 뭐 다른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화면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고 또 뭐 새 볼륨에서 저장하고 싶다 하면 새 볼륨 거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보시죠.